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확률 통계학을 강의할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 확률 통계학을 여러분이 굳이 선생님한테까지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여러분 대학을 처음 들어가서 대학에서 배울 확률 통계학을 미리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확률 통계학을 수강을 했는데 이상하게 미분 적분학이라든가 또는 여러분 공대에서 공업수학 같은 부분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확률 통계학에서만 학점을 C를 받아가지고 다시 여러분 재수강을 하려고 오는 학생들, 또 여러분 수학과 출신으로서 임용시험에 나오는 확률 통계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신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떻게 왔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확률 통계학을 이 권태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함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 한번 강의를 해 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대학에서 배우는 이 확률 통계학이라 하는 것은, 자, 원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분량이 약 70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랍니다. 물론 시중에는 약 200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도 있긴 있는데, 그럼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C 받기 딱 맞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또는 여러분 각종 시험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양은 여러분이 공부를 빠짐없이 해 두셔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공대생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학을 필수로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쪽 각종 실험과 관련된 학과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확률 통계학의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로 우리가 주로 이 과목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확률 및 통계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학과나 여러분 통계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리통계학보다는 살짝 쉽지만은, 무슨 말이겠죠? 수리통계학보다는 살짝 쉽지만은 그래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거의 수리통계학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 확률 통계 공부를 우리 여러분들이 가볍게 접근했다가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내용들을 빠짐없이 공부를 시원하게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여러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확률 통계학을, 그렇죠,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요 확률 통계학을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적에 많은 선생님을 통해서 암기 과목이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수학들은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확률 통계학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외워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대학 입시에서 나오는 시험, 대학 입학 시험에 나오는 그 내용만 맞추면 된다라고 해서 도대체 분포가 뭔지 영문도 모르고 그 공식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겨우 시험 쳐서 들어온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확률 및 통계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워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한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단언하는데 이 확률 통계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랍니다. 수학인데 가장 수학 같지 않게 생겼지만은 확률 통계학도 중요한 정의 증명에, 그렇죠, 많은 정의 증명을 요구하는 수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철저하게 해야만이 풀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우리 큐스타디 확률 통계학을 어떻게 강의할 예정이냐면 하면, 자, 이 강의는 물론 한 번 정도 대학에서 비록 죽을 썼지만은 들어보고 나서 듣는 학생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죠, 확률 통계에 대해서 영문도 모르고, 무슨 말이겠죠, 완전히 학점을 갈았거나 또는 이제 처음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한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말 그대로 확률 통계를 암기 과목으로 공부해서 대충 하신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큐스타디 확률 통계학은 그 출발이 매우 기초적인 것부터 선생님이 강의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와 기본적인 정의 증명들 내용도 빠짐없이 고등학교 수준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출발을 일단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등학교 수준이라든가 또는 고등학교 수준보다 살짝 넘어가는 것을 무슨 확률 통계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배우는 확률 통계학은
고등학교 수준 내용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수준의 그죠? 수준 높은 내용들이 요 속에 이 책 속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아주 기초적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좀 확률 통계학을 완전히 못한 학생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수준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또 여러분들이 공대생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이런 여기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죠?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 또는 여러분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갔을 때도 써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부터 최고 수준의 내용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의와 증명과 또 여러분들이 충분한 실전 문제 연습까지 포함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확률 통계학을 강의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확률 통계학 강의를 약 70강 분량으로 자, 근태원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강좌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여러분 말로 정말 너무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강의 수가 많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70강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죠 20강짜리보다도 훨씬 더 실제 공부할 때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답니다. 내용을 완벽하게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소화가 되기 때문에 강의 수는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몰라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 통계학이 아마 바이블이라고 감히 그쵸 명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분량의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 통계학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최고 수준의 내용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한번 구성해 봤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닥쳐가지고 그쵸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실 때에 앞부분 강의를 다 빼먹어 버리고 그 중간중간 뭐 타이틀을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쪽쪽 뽑아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답니다. 이 모든 수학이 그런 것처럼 이 확률 통계학도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 계단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최고 수준까지 선생님이 완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1강부터 빠지지 않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여러분의 강의를 수강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혼자 그 내용을 몰라서 사경을 헤매는 일이 없고 어떤 시험을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완벽하게 거둘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볼 생각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가 소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통계학을 그죠? 확률 통계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출발을 할 테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어려운 내용들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아주 수준 높은 수준까지 선생님이 할 텐데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강의할 때에 중요한 정의와 이론들을 이렇게 박스를 쳐서 여러분한테 강의할 예정인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해 후 가능하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암기도 필요하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데피니션 1을 보니까 자,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쵸. 우리가 이 통계학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정확한 용어의 이해, 그 용어의 정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부터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본 공간이 뭔지를 그죠?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된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 실제 질문을 던져보면 표본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그쵸? 드물 정도로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뭔지 모르고
통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출발 자체가 표본 공간이 뭔지부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 뭐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통계적 실험, 보통 시행이라고 하죠.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자, 어떤 통계적 실험, 무슨 말이겠어? 또는 통계적 시행의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그 집합을 우리는 뭐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는 우리가 S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표본 공간이 뭐라고요? 어떤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합, 그 집합을 우리는 뭐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아, 선생님, 그렇게 쉬운 얘기는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모르는 학생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다시 확실하게 누가 물어보더라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자, 그 정도로 확실하게 해두고, 모르는 분들은 철저하게 해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에 하겠는데, 자, 이 추상적인 느낌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가 요 예제 1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 경우에 표본 공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표본 공간을 구하라겠죠. 자, 그럼 여기 각각의, 자, 5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일단 3문제를 미리 소개했는데, 자, 1번을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다시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요런 실험, 요런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전의 앞면은 우리가 보통 H라고 표시하고, 자, 동전이 뒷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요놈을 T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나오는 거, 이 주사위의 경우에는, 자, 이 주사위의 경우는 눈이 1하고 2하고 3하고, 자, 4하고 5하고, 자, 6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에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것은, 자,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자,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던진다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 그러면 동전을 다시 던지는데, 다시 던진 동전이 앞면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동전만 2번 던져서 앞면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H죠. 그리고 다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을 때는 이어서 다시 동전을 던지기 때문에 동전만 2번 던지는 경우는 앞면하고 앞면, 뒷면, 요런, 그쵸, 결과물이 있겠죠. 또, 첫 번째 이제 동전을 던졌는데, 자, 여기 보니까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이제 한번 던지자 했겠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자 했으니까,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4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바로, 그쵸, 요런 결과물들이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한 번 더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던진다는 이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전 앞면, 동전 앞면, 뒷면, 그리고 동전 뒷면 주사위 1번, 동전 뒷면 주사위 2번, 뒷면 주사위 3번, 뒷면 주사위 4번, 뒷면 주사위 5번, 뒷면 주사위 6번. 이와 같은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물 외에는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몽땅 다 모아서 원소로 해서 만든 요 집합 S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초부터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이다. 자, 그럼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을 적어버리면 요 실험의 표본 공간이 되겠죠.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다 했을 때에 3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 자,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앞면, 뒷면일 수도 있고, 앞면, 뒷면, 앞면, 그리고 뒷면, 앞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자, 앞면, 뒷면, 뒷면, 앞면, 그쵸, 뒷면, 그리고 뒷면, 앞면, 일 수도 있고,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예, 요와 같은, 그쵸, 내용들이, 결과물들이, 그쵸, 표본 공간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이미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3번째 경우도 살펴보면, 한 개의 이제 동전을 3번 던질 때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이겠죠. 이제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얘기니까,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횟수가 0번일 수도 있고, 앞면이 딱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경우도 3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에 대해서의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앞면이 0번인 케이스하고 1번인 케이스하고 2번인 케이스하고 3개 다 앞면이 되는 케이스, 횟수가 0번인 경우,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3번인 경우, 요 4가지가 표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4번, 5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비누 공장의 생산 제품 중에서, 자, 3개의 제품을 추출하여 검사한 뒤 불량품을 우리가 F로 표시하고 정품을 H로 표시했을 때에 불량품과 정품을 분류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실험에 있어서 표본 공간을 한번 정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3개를 검사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 3개 다 정품일 수 있겠죠. 그리고 2개는 정품인데 하나가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요런 경우하고, 자, 요 경우하고 또 요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불량품이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요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하고, 그리고 요런, 그죠,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3개 다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요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이 표본 공간이 이와 같이, 그죠, 이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표본 공간에는, 자, 이 5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런 표본 공간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원주 및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을 우리가 표본 공간으로 둘 수도 있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랬을 때는 요와 같은 경우에 표본 공간은, 자, 요 x, y라는 점이죠. 그렇죠? 점인데 이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는, 자, 요와 같이 표본 공간을 이렇게 영역이 되는 경우에 여기는 모든 점들이기 때문에 요놈을 이렇게 조건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을 빠짐없이 원소로 해서 만들어 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란다? 표본 공간이란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기본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 통계학에서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이 사상이 뭔지, 이 사상의 정의를, 이 데피니트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자, 요게 핵심이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표본 공간 중에 자,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에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표본 공간에 대한 이 사상의 개수가 몇 개냐? 사상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대답할 수 있어야죠. 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요 집합 S의 뭐다? 부분 집합이니까. 사상이 몇 개나 나오냐? 이 말은 표본 공간, 그쵸?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요 집합 S의 부분 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 개수를 물었다 그러면 요 원소 4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사상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나오죠. 그래서 16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죠? 당연한 우리가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표본 공간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자, 그럼 우리가 예제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비누의 완제품 중에서 3개를 추출하여 검사한 후 정품과 불량품으로, 자, 여기서는 정품을 우리가 T라고 표시한다겠죠. 자, 정품을 T라고 표시하고 불량품을 F로 표시해서 구별할 때에 불량품의 개수가 1개 이상인 사상은 그죠?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표본 공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뭘 생각하자? 표본 공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에서는, 자, 비누의 완제품 중에 3개를 추출해서 정품과 불량품을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케이스가 3개 다 정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불량품이 하나만 있는 경우, 자, 요런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가 있겠죠. 자, 불량품이 하나만 있는 경우, 또 불량품이 2개가 들어있는 경우, 불량품이 2개가 들어있는 경우, 자, 요런 경우하고 3개 다 불량품인 경우, 요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게 전체 집합이죠. 일종의 표본 공간이니까. 자, 표본 공간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 불량품의 개수가, F의 개수가, 불량품의 개수가, 자, 1개인 사상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사상은 요 집합에서의 부분 집합이겠죠. 이걸 A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불량품이 1개 이상이라겠죠. 1개 이상인 사상의 개수. 그러면 여기 이 표본 공간에 있는 이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 집합을 만들었을 때에 불량품의 개수가 1개 이상이니까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요 놈만 빠지면 되죠. 요 놈만 빠지고 요 나머지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다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량품이 하나라도 들어있는 결과물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량품이 하나 있는 경우, 자, 불량품이 2개 있는 경우, 그리고 불량품 3개 다 불량품인 경우, 자, 요렇게 우리가 사상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사상, 요 집합은 결국 요 집합 S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이라는 이 용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 높은 우리가 통계학 공부들 앞으로 많이 할 건데 정말 어려운 게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용어,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이 뭐냐? 사상은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놈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사상이 표본 공간 밖에서는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표본 공간 이 전체 중에서 요 집합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건을 찬찬히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불량품 F의 개수가 1개 이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만든 집합 S의 요 부분 집합이 예제 2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상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THN1을 보니까 이 사상들의 이제 관계가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요 선생님이 이제 미리 일단 3개를 먼저 적어 놨는데, 자, 요 3개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3개를 포함해서, 자, 요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사상인데, 토탈 이벤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자, 요 놈은 전사상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 그렇죠?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봅시다. 표본 공간, 자, S의 모든 원소, 그렇죠? 표본 공간 S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사상. 자,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어떤 표본 공간 S가 있는데, 요 놈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그죠? 어떤 사상을 나타내는 집합 A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표본 공간하고 사상하고 이렇게 동치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표본 공간 전체를 다 표시할 때에, 이럴 때는 우리가 뭐란다? 전사상, 영어로는 토탈 이벤트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두 번째에, 자, 공사상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우리가 널 이벤트라고 하는데, 자, 이 공사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사상은 이렇게 우리가 메모를 해봅시다. 표본 공간을 나타난 요 집합에서의 어떤 원소도, 그죠? 포함하지 않는 사상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포함하지, 자, 어떻게 하는, 그쵸? 않는 사상이다. 자,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인데, 요 표본 공간 S의 어떤 원소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사상 안에는, 그쵸? 원소가 하나도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놈을 공사상, 그 원어로는 우리가 널 이벤트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여사상, 그쵸? 컴플리먼터리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요 표본 공간, 요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표본 공간 요 S에 어떤 사상 하나를 생각해야 된답니다. 표본 공간 S에, 그쵸? 어떤 사상 E, 요 사상 E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사상 E에는, 그쵸? 사상 E에는 속하지 않는, 요 표본 공간 S에 우리가 사상, 요 놈의 한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집합 E를 생각했을 때에, 집합 E에는 속하지 않는, 집합 E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 그쵸? 그쵸? 집합 E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S의 모든 원소를 합시다. S의 모든 원소들의 집합인 사상이다. 자, 우리가 보통 요놈을 이 바라고도 표시하고 또는 이 컴플리먼트라고도 표시하는데, 일종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 S의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 S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는 사상 E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요 사상 E에 들어있지 않는 원소들을 가지고 만든 집합인 사상들을 우리는 요 E 입장에서는 여사상 내지는 우리가 보통 집합으로 나설 땐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E에는 들어있지 않는 원소들 가지고 만든 사상들을 우리는 말한다? 이 입장에서 여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원어로는 우리가 컴플리먼터리, 그죠? 컴플리멘터리 이벤트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합사상, 곱사상, 자, 그리고 배반사상이 나와 있는데, 자, 요놈은 선생님이 미리 좀 필긴 했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 먼저 꼭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물론 여러분들이 인쇄로 여러분 미리 해놓을 수도 있지만은 이 중요한 용어들은 여러분이 꼭 한번 써보셔야 된답니다. 결코 요 쓰는데 드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다 쓴 줄 믿고 이제 선생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사상이다. 자, 유니온 이벤트라고 하는데, 자, 요놈은
이 두 사상 E와 F에 대해서 E 또는 F 중에서 적어도 한쪽이 일어나는 사상을 우리는 뭘 한다? 합사상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합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집합 E와 집합 F의 무슨 집합? 요놈이 합집합이라고 표시했을 때에 자, 요 X는 집합 E의 원소이든지 또는 사상 F를 나타내는 집합 F의 원소가 되든지 자, 요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자, 이 곱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터섹션 이벤트라고 했는데 요놈은 두 사상 E와 F에 대해서 E와 F가 자, 동시에 일어나는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요놈 역시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표시해 보면 E와 F의 교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자, 요놈의 원소 X는 E의 원소이면서 and 동시에 뭐의 원소? F의 원소. 그러니까 사상 E에도 포함되고 사상 F에도 동시에 포함되는 요놈을 우리는 뭐한다? 사상 입장에서는 곱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또 여섯 번째 이 배반 사상을 보니까 그렇죠. 자, mutually exclusive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 배반 사상이라는 것은 두 사상 E와 F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E와 F 중에서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쪽이 일어나지 않을 때 E와 F는 서로 뭐다? 배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이 서로 관계를 우리가 배반 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사상하고는 구분해야 되는 게 이 여사상하고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표본 공간을 이만큼이라 했을 때에 사상 E의 여사상이라는 것은 E를 빼고 나머지 전부 다죠. 그렇죠? 요게 지금 뭐다? 지금 무슨 사상이다? 여사상이고 배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이 전체를 근원 사상이라고 했을 때에 자, 무슨 말이겠죠? 배반 사상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랍니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사상 E하고 사상 F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서로 공통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이겠죠? 요놈 아닌 나머지 전부를 나타내는 여사상하고는 여러분들이 배반 사상하고 여사상은 개념적으로 얘를 조금 구분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 가지의 이 사상들을 우리가 TH1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것도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통계학을 할 때 여러분의 중요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놈과 관련된 우리가 문제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예제 3번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그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우리가 던지는 어떤 실험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자, 그럼 요놈의 그죠? 표본 공간 집합 S는 당근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 요놈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사상 1을 1, 2, 3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1, 2, 3이 나오는 사상을 2라고 했고 사상 F는 1, 3, 5라고 이렇게 뒀답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에 자, 표본 공간은 우리가 금방 구했죠. 이랬을 때 두 번째는 두 사상의 합사상을 생각해 보라. E와 F의 무슨 사상? 자, 합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E와 F의 뭘 나타낸다? 합집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 합집하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곱사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곱사상. 자, 요놈은 E하고 F의 뭐가 된다? 공통 부분이 되는. 요놈 공통 부분이 1하고 3이죠. 그러니까 1하고 3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그리고 집합이의 여사상을 생각해 보라 그랬죠. 자, 집합이의 무슨 사상?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E가 아닌 거니까 전체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전체 표본 공간에서 E가 아닌 놈이니까 4하고 5하고 E가 아닌 놈을 몽땅 다 원소라는 집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총사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상이라는 내용이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요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6승계죠. 그래서 우리는 총 64개의 우리가 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풀 수 있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제 3번 같은 걸 볼 적에 정말 쉽다 생각이 들겠죠. 자, 이 기초적인 내용이 그렇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통계학이 이렇게 쉬운 것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거 다치죠. 그렇죠? 앞으로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선생님 믿고 따라오셔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네 번째 문제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는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H, 뒷면이 나오면 T라 했을 때의 얘기죠.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그랬죠. 두 번 던져서. 자, 요런 실험을 가지고서 이제 각각의 경우에 답을 한번 해보라 그랬죠. 자, 1번에는 표본 공간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자,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것은 자, 앞면일 수도 있고 앞면, 뒷면, 앞면. 자, 뒷면.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상 1을 생각해야겠는데 어떤 사상이냐면 자, 첫 번째 던진 동전이 그렇죠? 앞면이 나오는 거죠. 앞면이 나오는 사상을 우리가 한번 1라고 했을 때 요 1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 놈의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인데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요 놈 두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요 두 놈을 원소로 하는 뭐다?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던진 동전이 그렇죠. 두 번째 동전이 자, 뒷면이 나오는 사상. 뒷면이 나오는 사상을 F라고 했을 때에 요 F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요 표본 공간에서 두 번째 던진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케이스는 요 케이스죠. 그래서 요놈은 HT하고 TT 요 놈을 우리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는 E와 F의 합사상하고 E와 F의 곱사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자, 합사상은 말 그대로 요놈과 요놈이 합집합이니까 H 그리고 HT 그리고 TT고 곱사상은 HT가 되겠죠. 요 공통부분 요 놈이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 물으냐면 자, E와 F는 배반인가? 요렇게 물었잖아요. 배반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 E와 F가 배반이라고 그러면 요 E와 F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야 되죠. 그런데 보다시피 E에서 요놈하고 F에서 요놈은 E와 F의 요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E와 F가 배반이냐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요놈은 E와 F는 배반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안 생겨야 배반이 되는데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해가서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자, 이 통계학의 개략적인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 가장 기본적인 용어인 표본 공간과 사상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또
간단한 우리가 문제 연습을 통해서 살펴봤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내용은 정말 대단히 쉽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선생님이 강의는 이렇게 쉽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준의 내용까지 다 다룰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내지 말고 쉬운 내용부터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들으면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결합 확률 분포라고 하는 요 동네가 사실은 살짝 좀 어렵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혼자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면 앞부분은 그럭저럭 잘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결합 확률 분포 요 동네에 딱 오게 되면 이제 좀 벽에 부닥치고 야, 통계학이 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게 하는 동네가 요 동네부터랍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차근차근 열심히 들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자, 졸지 말고 정신만 바짝 차리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니까 자, 타이틀이 자, 데피니션 11을 보니까 이산확률 변수 X와 Y의 지금 결합확률 분포라고 했는데 자, 요 결합확률 분포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확률 변수가 하나인 경우의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결합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가 이제 X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X와 Y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X와 Y와 Z 이렇게 확률 변수가 3개, 이론적으로는 4개, 5개, 6개. 우리가 또 실제 통계학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펴봐도 어떤 확률이 일어나는 요인들이 그 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통계학을 살펴봤을 때도 어떠한 확률을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들, 즉 확률 변수들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2개, 3개, 많을 때는 10개일 수도 있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 동네에서는 확률 변수가 2개인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확률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2개, 주로 우리가 2개를 다룰 건데 이렇게 확률 변수 X와 Y가 이렇게 2개가 주어졌을 경우에 자, 2개 이상이 주어지는 이런 확률 분포를 우리는 뭐라 한다? 결합 확률 분포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결합 확률 분포도 이 확률 변수 X와 Y가 이산형 확률 변수인, 즉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하고 요놈이 X와 Y가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 그렇죠? 이렇게 둘로 또 나누어져서 우리가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2개짜리의 확률 분포는, 즉 결합 확률 분포는 하나짜리의 그쵸 확률 분포를 잘 생각해 가면서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우리 그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개의 이산 확률 변수 X와 Y가 자, X가 취하는 이 확률 변수의 값들이 X1, X2 이런 값들이고 Y가 취하는 확률 변수의 값들이 자, Y1, Y2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 결합 확률 분포에서의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은 우리가 Px = X, 즉 X의 확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확률 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그쵸 대응하는 그 함수를 우리가 확률 함수를 요 fx라고 우리가 썼답니다. 그러면 요 동네에서는 이제 요 놈은 x의 확률일 경우에는 그 확률 함수를 fx라고 표시했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x와 y의 확률이죠. 그죠? 확률 변수가 하나인 x의 확률이 아니고 요 동네에서는 우리가 확률 변수 x와 y의 확률, 그쵸? 그놈을 우리가 px, y라고 표시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확률 변수가 이렇게 2개일 때는, 하나일 때는 확률 함수가 fx로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확률 변수가 2개인, 즉 x와 y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당근, 그렇죠? 이 확률 함수가 이변수 함수로 표현되겠죠.
변수가 두 개인 이변수 함수 f, x, y로 표현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가 하나일 때는 그렇죠? 확률 함수가 fx로 표시되는 거고, 이와 같이 확률 변수가 두 개인 경우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당근 변수가 이변수인 함수로 표시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x의 확률을 구했을 때 요 fx를 우리가 뭐라다 확률 분포로 하는데 비교해서 이렇게 x와 y의 확률인 요 확률 함수 fx, y를 우리는 보통 뭐라 한다? 요것을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놈을 요 함수 fx, y, 즉 이변수, 그쵸? 이변수 함수에 이변수 함수로 표시되어 있는, 즉 x와 y의 그쵸? 이 결합 확률에 해당되는 요 이변수 함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놈을 함수 입장에 봤을 때는 요놈을 요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결합 질량 함수다. 요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 따라서는 요놈을 결합, 여기다 확률을 집어서 결합 확률 질량 함수다. 자, 요렇게 표시하는 책들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여러분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이와 같은 요 이변수 함수, 여기 나오는 이변수 함수 fx, y, 자, 결합 확률 질량 함수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이 이산형 결합 확률 질량 함수에 중요한 성질들이 있는데, 요 놈도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변수가 하나짜리에서 변수가 두 개짜리로 달라졌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가 하나일 때에 우리가 요 확률, 그쵸, 질량 함수 fx를 우리는 뭐라 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확률이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두 개일 때도 요놈은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변수가 하나일 때에 우리가 확률의 총합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요 일변수 함수 fx에다가 몽땅 다 대입해서 시그마니까 더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놈은 확률의 총합을 나타내니까 요놈이 1이었죠. 그런데 이제 요 동네에서는 요 확률 변수가 이렇게 x와 y 두 개 들어있는, 그쵸? 이와 같은 변수가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이 확률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요 2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요와 같은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자, 이 결합 확률 분포를 우리 하나 생각을 하는데, 확률 변수 x는 0하고 1을 취하고, 자, 확률 변수 y는 0하고 1하고 2를 취한다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취한다.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요놈의, 그쵸? 이 x와 y의 결합 확률, 그쵸? 결합 확률 질량 함수인 요 fx, y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대입해야 전체 확률을 구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의 요와 같은 케이스에 있어서 전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확률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확률을 다 더한다는 뜻은 우리가 요놈, 그쵸, 요 확률 변수 x하고 요 확률 변수 y를 말 그대로 결합을 시킨다는 것은 순서상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서상을 먼저 0하고 x가 0일 때 y가 0, 즉 0, 0일 때의 확률은 f의 0,0이고, 자, 요렇게 결합되면 0, 1일 때 확률은 f의 0, 1이 되어지는 거고, 자, 요렇게 결합돼 버리면 0, 2일 때 확률이니까 요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1, 0으로 결합했을 때는 1, 0일 때 확률, 자, 1, 1로 결합하면 1, 1일 때 확률, 그리고 1, 2를 결합하면 1, 2 때 확률, 이렇게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요 x가 0하고 1을 취하고 확률 변수 y가 0하고 1하고 2를 취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해보라고 하면 각각의 확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와 같은 이변수 함수에다가 이제 x와 y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확률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대입하냐면 이와 같이 x와 y를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어 가지고
0,0, 0,1, 0,2, 1,0, 1,1, 1,2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만들어서 몽땅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대응하는 확률들이 다 나오고 요게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쵸?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니까 요놈이 1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자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가 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시그마를 두 개 붙이고 자 F의 X, Y라는 요 뜻이 우리가 요 시그마를 두 개 붙이고 F, X, Y라고 한다는 것은 요 X와 Y의 그쵸 X와 Y의 순서상을 여기다 대입해서 다 더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경우를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해보면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그마라는 것은 여기다가 시그마 Y라고 하는 것은 이 Y 값 대신에 모든 Y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그 결과를 시그마는 더하는 뜻이죠. 그래 버리면 요 놈에다가 Y가 취할 수 있는 건 0하고 1하고 2니까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fx, 0 Y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fx, 1 Y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fx, 2가 된다는 거죠. 자 fx,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잘 봅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또 이제 요 시그마는 이제 x값을 이만큼 이 전체가 또 이 시그마에 걸리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이만큼을 일반항으로 하는 시그마에 x값을 대입해서 다 더하라는 거죠. 근데 x값은 0하고 1이 있으니까 먼저 이 전체에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 0 집어넣고 여기 0 집어넣고 여기 0 집어넣으면 f 0,0, 0,1, 0,2죠. 그놈은 요놈을 얘기한다는 거죠. 에다가 다시 요 x값에 해당되는 값 2를 여기다가 쭉 대입하면 f 1,0, 1,1, 1,2죠. 그놈은 요놈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나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나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요 2번이 그러면 여러분이 의미하는 바를 알 거랍니다. 자, x가 이와 같이 확률 변수 x가 이와 같은 값을 취하고 확률 변수 y가 이와 같은 값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에 요 이변수 함수 fx, y에다가 시그마 x, 시그마 y를 붙였다는 그 의미는 요 xy가 취하는 값들이 만들어내는 순서상, 그쵸?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봤을 때는 점들이죠. 그 점들을 빠짐없이 xy가 만들어내는 모든 점을 여기다 다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확률들이죠. 확률들을 몽땅 다 더한다는 뜻이니까 그 말은 요놈은 확률의 총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 확률의 총합은 뭐다? 1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쵸?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 y가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 y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을 그쵸? 모든 값을 전제로 해서 시그마 붙어버리면 확률 변수 x와 y에 그쵸? 모든 확률 전체에 뭐가 된다? 총합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여기다가 뭘 대입한다? x, y의 순서상을 대입한다. 순서상을 우리가 대입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몽땅 다 더한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확률, 우리가 변수가 하나일 때는 시그마 하나고 이와 같이 결합 확률 분포에서 특별히 이와 같이 확률 변수가 두 개인 이산 확률 변수가 두 개로 주어지는 경우에 결합 확률 분포에서 나타나는 모든 확률의 총합은 시그마를 두 개 붙이는 것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그마 이 두 개 붙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답니다. 우리가 실전에 갔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시그마를 왕창 이 두 개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세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확률 변수 x와 y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률 변수가 하나일 적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x가 변수가 하나인 경우 a에서 b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확률을 표시해주는 그쪽 확률 질량 함수 요 fx에다가
여기에서 취하는 요 x가 a에서 b까지 x 값을 여기다가 다 대입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해봤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이와 같이 결합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 할 때는 우리가 이변수 함수인 요 fx, y에다가 지정해주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특정을 시키고 확률 변수 y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특정시켜 줬을 때에 그 특정된 범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순서상, 우리가 도형으로 봤을 때는 좌표 평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점들이죠. 그 점들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특정 부분의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통계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XY 평면상의 어떤 영역, 자, 평면상의 어떤 영역으로, 그죠? 영역 A를 우리가 정해줬을 때에, 자,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그 영역 A에 포함되는 요게 순서상, 우리가 도형 입장에 봤을 땐 점이죠. 이 영역 A에 포함되는, 그쵸? 점들의 확률을 구해봐라. 또는 영역 A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순서상의 확률을, 그러니까 F, 그쵸? 무슨 말이겠죠? 확률 변수 X가 요 영역 A에 포함되는 점들에 놓여 있을 때의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가 두 개 붙어 있다는 것은 점들을 대입해서 만들어내는, 그쵸? 확률의 총합이라고 그랬죠. 확률의 합들이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그쵸? 모든 확률 변수 X가 치는 모든 X값, 모든 Y값들의 순서상, 즉 점들을 몽땅 다 대입해서 다 더해준 값이니까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는 거고, 여기에서는 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원래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과 원래 확률 변수 Y가 가지는 값 전부를 다 대입하는 건 요놈이고, 요놈은 그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순서상 내지는 일부에 해당되는 점들을 우리가 점들에 대한 확률들의 합을 구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시그마 밑에 영역 A를 표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 시그마라는 표시는 순서상을 대입해서의 대입한 것들의 합이다. 즉 점들을 대입한 것들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으면 A에 속하는 점들만 여기 대입해서 확률을 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골치 아프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수학자들이 정말 아리까리하게 표현을 해놨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예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X가 0하고 1하고 2라는 확률 변수 값을 취하고 Y가 0하고 1하고 2를 취하는 이런 결합 확률 분포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결합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어떤 영역 A를 우리가 한번 지정해 주는데, 요 놈이 자, 어떤 점들을 담고 있는 영역이냐면 X와 Y의 합이 2보다 작거나 같아 하는 요런 점들을 가지는 영역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데, 자, 요렇게 우리가 나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A라고 하는 요 영역에 들어있는 점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서상, 요 A라는 영역에 들어있는 점들의 확률을 구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점은 물론 9개죠. 0,0, 0,1, 0,2, 1,0, 1,1, 1,2, 2,0, 2,1, 2,2. 이 3개씩 있으니까 전체 x, y는 총 9개가 있는데 그 놈의 확률을 다 구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구하면 이거죠. 그렇죠? 요 놈을 요 영역 안에, 영역 A에 들어있는 점들만 생각을 했으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점들만 생각해 보면 두 개를 더해서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0,0 가능하죠. 0,1도 가능하답니다. 0,2도 가능하죠. 그 다음 뭐도 가능하죠? 1,0도 가능하고 1,1을 가능하고 1,2는 안 되죠. 3이 넘어버리니까. 1을 넘어버리니까. 그리고 2,0 가능하고 2,1, 2,2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총 9개의 점들 중에서 영역 A에 포함되는 점들은 이런 점들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영역 A에 포함되는 점들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 뜻은 결국 요 이변수 함수 f, x, y가 요 주어진 결합 확률 분포에
만약에 확률 함수라고 하면, 즉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면, 자, 결합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면 이런 점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f의 0,0에다가 f의 0,1에다가 f의 0,2에다가 f의 1,0에다가 f의 1,2에다가 그리고 f의 1,2가 아니죠. 1,1에다가 그리고 f의 2,0. 그러니까 요런 확률들을 다 더한 확률을 구하라 이런 뜻이랍니다. 뜻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주면 될 건데 괜히 뭐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아리까리하답니다. 그럼 왜 이게 여기에서는 영역 얘기가 나오냐면 결합 확률 분포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변수 함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의 확률이 결정되는 것이 XY 순서상이 여기에 대입되어 가지고 XY의 순서상이 여기에 대입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순서상이라는 것은 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의 확률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해봐라는 뜻이 이 뜻이랍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기니까 요놈을 좀 줄여서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된 방법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시그마 A F X, Y 딱 반만 떨어지게 생겨먹었는데 이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영역 A에 들어있는 이런 점들의 확률이니까 요 확률 질량 함수, 결합 확률 질량 함수, 그죠? 요 결합 확률 질량 함수에 영역 A에 속하는 점들을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확률들을 다 이렇게 더하라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제 63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간단한 문제도 이 동네는 그쵸 쉬운 문제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또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시간에 걸쳐 공부하는 대부분의 이 확률 분포 여러 가지 분포들을 공부할 건데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결합 확률 분포랍니다. 그러니까 결합 확률 분포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어지는 확률 변수 내지는 확률 분포들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결합 확률 분포는 앞으로 공부할 내용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초는 좀 어려운 기초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해두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구슬이 주어졌는데 자, 금은 구슬이 3개 들어있고 자, 붉은 구슬은 2개 들어있고 자, 흰 구슬은 3개 들어있는 요 상자에서 임의로 구슬을 2개를 꺼낸다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확률 변수 X가 있고 확률 변수가 Y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은 구슬이 뽑아지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한다 그랬고 붉은 구슬이 뽑아지는 개수를 확률 변수 Y라 했기 때문에 자, 확률 변수가 2개 이상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을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라고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요놈에 대응하는 이변수, 그쵸? 이변수 확률, 그쵸?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도 되고 또 우리가 또 이 확률 분포는 표로 만들어줘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표로 만드는 연습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자, 결합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일단 그 두 확률 변수 요 X와 Y에 먼저 순서상을 잘 짜내야 되겠죠. 즉 공을 2개 꺼내기 때문에 요 X가 취할 수 있는 것, 즉 검은 구슬에 나오는 개수는 자, 공을 전체 2개를 꺼낸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몇 개 나올까 2개가 나올 수도 있죠. 최대. 또 붉은 구슬의 개수도 역시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최대 2개 나올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놈들의 우리가 순서상을 한번 짜보자는 거죠. 순서상을. 자, 그러면 요놈들의 순서상들은 0,0이 될 수 있죠. 또 0,1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0,2가 될 수도 있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자, 0, 0, 0, 1, 0이 가능하죠. 그 다음 1, 0, 1, 1이 가능하죠. 1, 0, 1, 1이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 2는 안 되죠. 그러니까 검은 놈 하나하고 붉은 놈 2개가 나올 수는 없죠. 총 2개를 꺼내기 때문에 2개를 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두 놈을 더했는데 두 놈을 더해서 2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 뭐다? 2, 0이 가능하죠. 2, 0. 그러나 2, 1이나 2, 2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6가지 가능한 순서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6가지 가능한 순서상 하나하나에 뭘 구하면 된다? 확률을 우리가 이제부터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아니 검은 구슬이 빵개고 붉은 구슬이 빵개가 돼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두 개를 꺼낸다 했을 때 요 검은 구슬도 빵개가 되고 붉은 구슬도 빵개가 돼도 흰 구슬에서 두 개를 끄집어내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빵빵도 되고 빵일도 되고 일빵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흰 구슬이 있기 때문에 검은 구슬, 흰 구슬이 안 나오는 것들은 흰 구슬에서 뽑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요 확률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이 확률 분포표에 해당되는 그쵸 결합 확률 그쵸 질량함수 결합 확률 질량함수를 갖다가 바로 우리가 적는 방법도 있답니다. 자, 요 놈을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fx, y라고 적어버리면 우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한번 봅시다. 총 8개의 구슬에서 2개의 구슬을 뽑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의 확률은 자, 검은 구슬을 x개, 붉은 구슬을 y개 뽑을 확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전체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때? 그렇죠. 2개를 뽑을 때. 자, 검은 구슬 3개에서 x를 뽑았고 그리고 붉은 구슬 2개에서 붉은 구슬을 y개 뽑았다라고 하면 흰 구슬 3개에서는 자, 요 x하고 y의 합이 뭐죠? 요 x, y 합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에서 검은 구슬과 붉은 구슬을 뽑은 총 개수죠. 근데 이 총 개수가 전체 공에 2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흰 구슬은 전체 뽑는 2개에서 이미 앞에서 뽑은 검은 구슬, 붉은 구슬을 뽑고 남아있는 나머지만 뽑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x, 자, 여기서 검은 걸 하나, 붉은 걸 하나 이미 뽑아버리면 더 이상 흰 거는 뽑으면 안 되죠. 그럼 요 놈이 1 들어가고 1 들어가면 요 놈이 0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빵이 된답니다. 요 놈이 2가 되고 빵이 되면 역시 여기서 더 뽑으면 안 되죠. 이 빵을 집어넣으면 역시 요 놈이 0이 된답니다. 그러나 검은 거를 그죠? 검은 놈을 빵개, 붉은 놈을 빵개 뽑으면 반드시 흰 놈을 2개 뽑아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 빵빵 들어가면 자동으로 흰 놈은 2개 뽑는다.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를 요렇게 이변수 확률 그쵸? 결합 확률 함수로 결합 확률 질량 함수로 요렇게 바로 표시할 수도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네? 요 경우 따라오는 단서는 그쵸? 요 x하고 y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전제가 붙겠죠. 요렇게 우리가 바로 해줘도 되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씩 차분하게 요놈의 확률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는 게 제일 좋답니다. 어디로 가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0,0일 때 확률은 우리는 보통 f의 0,0이라 하면 되죠. 그럼 요놈의 확률을 실제로 계산하면 총 8개에서 2개를 뽑을 때에 검은 놈에서도 빵개, 붉은 놈에서 빵개니까 자동으로 흰 공에서 3개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3 컨비네이션 2가 여기 오는 거죠. 자, 그럼 8 컨비네이션 2, 우리가 보통 8C2라고 하죠. 8C2는, 그러니까 우리가 8 컨비네이션 2라는 말이 혹시 아직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쵸?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2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요 놈을 8C2라고 읽는다는 것은 요 놈이 요 놈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컨비네이션은 이제부터는 약자로 8C라고 읽겠습니다. 8 컨비네이션 2를 8C2라고 읽겠습니다. 자, 그럼 8C2는 요놈이 28이랍니다. 3C2는 요놈이 3이랍니다. 그래서 요놈의 첫 번째 요놈의 확률은 28분의 3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차분하게 요 6개를 해보면 된답니다. 그럼 0,1인 경우는 자, 8C2는 이미 여기 계산했죠. 28. 자, 그러면 요놈은 여기에서는 빵개, 여기서 한 개. 붉은 놈에서 한 개 뽑았으니까 반드시 흰 놈에서 하나를 뽑아야죠. 그러면 요놈은 28분의 뭐가 된다? 요놈이 2고 요놈이 3이니까 요놈이 6이 된다.
그리고 F에 자 0,2가 되는 경우에는 역시 8C는 28이고 요 말은 붉은 놈에서만 두 개 다 뽑으니까 2C죠. 그래서 요 놈은 28분의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F에 요 놈 1,0을 계산하라고 하면 역시 8C는 28이 되고 요 놈의 의미는 뭐죠? 검은 놈에서 하나 뽑으라겠죠? 그리고 붉은 놈은 빵개니까 반드시 흰 놈에서 하나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8분의 3C1, 3C1은 각각 3이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놈 1,1이라는 것은 검은 놈에서 하나, 붉은 놈에서 하나가 되니까 2C1, 3C1, 자, 3C1, 2C1이 되는 거죠. 그럼 요놈 28분의 6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2,0이라고 하는 것은 28분의 검은 놈에서만 두 개 다 뽑는 경우죠. 그러므로 요놈은 28분의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목이죠. 자, 귀찮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요놈을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요놈이 28분의 3이 되고, 자, 요놈이 28분의 뭐가 되고, 6이 되고, 요놈이 28분의 뭐가 된다? 1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F의 1,0도 우리가 다시 정리해 적어보면 요놈이 28분의 9였죠. 자, F의 1,1의 확률은 28분의 6이었죠. 28분의 요놈이 6이었답니다. 그 다음 F의 2,0이라고 하는 것은 요놈이 28분의 뭐였다? 3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을 이제 우리가 이 결합 확률 분포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자, 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확률 변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해주고, 자, 요렇게 해주고, 자, 요렇게 딱 사선을 그어서 확률 변수 X를 여기다 배치하죠. 0이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죠. 확률 변수 Y는 여기다 씁니다. 0이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들어온 확률은 X가 0이고 Y가 0일 때니까 0,0의 확률은 여기다 적는 거죠. 28분의 3. 자, X가 0이고 Y가 1일 때는 여기 오는 거죠. 0,1의 확률이 여기 오는 거죠. 28분의 뭐가 된다? 6. 자, 0,2라는 것은 0이고 2일 때니까 요놈이 28분의 요놈이 1이 되고, 그 다음 1,0은 여기 오죠. 28분의 뭐가 되고, 자, 9가 되고, 그 다음 1,1은 여기 오죠. 28분의 요놈이 6이 되고, 그 다음 1,2는 안 생기죠. 요 경우는 0이죠. 그 다음 2,0이 여기 오는 거죠. 여기 28분의 3.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2,1하고 2,2는 안 생기니까 그 확률을 0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준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동네를,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요 놈을 F1X라고 표시하고, 요 동네를 우리가 F2, 요런 보통 요 놈을 Y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 자, F1X. 자, F2, 요 놈을 Y라고 이렇게 표시합시다. 자, 어쨌든 요 확률을 요렇게 다 더하게 되면 요 행을 다 더한 값을 여기다 적어보니까 28분의 요 놈이 15가 되고, 행을 다 더하니까 28분의 뭐가 되고 12가 되고, 행을 다 더하니까 28분의 1이 되죠. 그럼 요 놈을 쭈름이 더하니까 요 놈이 28분의 28이 되어가지고 요 놈이 1이 되죠. 또 요 동네는 열을 쭉 더하면 요 놈이 28분의 10이 되죠. 자, 열을 이렇게 쭉 더하면 28분의 요 놈이 뭐가 되고 15가 되고, 열을 쭉 더하니까 28분의 뭐다? 3이 되죠. 자, 어쨌든 요 놈의 선생님 나중에 설명하니까 아껴놓고, 어쨌든 요런 식으로 작성한 게 뭐다?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 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자, 거기에 또 이제 구체적인 또 확률을 구하라겠죠. 자, 또 영역 A가 지금 X, Y, 자,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의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요 영역 A에 포함되는 점들에 대응하는 확률을 구해봐라.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영역 A에 해당되는 점들을 적어보는 거죠. 두 개를 X, Y 합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0,0 가능하죠. 0,1 가능하죠. 1,0 가능하죠. 그 외에는 더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이라는 것은
요놈일 때 확률과 요놈일 때 확률과 요놈일 때 확률을 다 더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표에서 0,0일 때 확률은 여기 있죠. 0,1일 때 확률 여기 있죠. 그리고 1,0일 때 확률 여기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확률은 결국 F의 0,0, F의 0,1, 그리고 F의 1,0을 구하라. 그런 뜻인데 요 0,0이 28분의 3이 되어지고 0,1이 28분의 6이죠. 1,0이 28분의 뭐가 된다. 요놈이 9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따라서 요놈은 28분의 요놈이 그죠? 18이 되어지고 요놈을 약분하면 14분의 뭐가 된다. 9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은 14분의 9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확률을 찾아보라 할 때는 그 확률을, 그쵸, 확률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확률들을 이변수 확률 함수인 fx, 소위 y에다가 이와 같은 점들을 대입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점들에 대응하는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 점이 속하는 어떤 영역을 설정해주고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 점들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결국 이 말이 이런 점들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라. 그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면 자, 중요한 문제들이죠. 여러분 신경을 바짝 써서 잘 공부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4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4번 문제. 자, 거기는 동전을 우리가 던지는 얘기죠. 자, 64번 문제인데, 자, 동전을 두 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다 한다 라겠죠. 그러니까 동전을 두 개 던져서,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자, 앞면 개수죠, 그렇죠? 앞면이 나오는 개수,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했으니까 x로 가는 건 가능한 0하고 1하고 뭐다? 2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확률 변수 y는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줬죠. 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확률 변수 x가 0이나 1을 취할 때는 y는 무조건 0을 취하고 확률 변수 x가 1을 취할 때는 y도 같이 1을 취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능한 XY 순서상은 이 조건들을 하면 X가 0일 때에 Y가 0이면 같이 0이죠. 그리고 X가 1일 때는 Y는 같이 1이고 X가 2일 때는 Y는 0되죠. 2일 때 0. 그러니까 요 딱 세 가지가 전체 케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결합 확률 분포표를 만들려고 그러면 F의 001 확률, F의 1가 1이 될 확률, F의 20이 될 확률을 각각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0이라는 것은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일단 앞면이 0번 나와야죠.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0번 나올 확률은 우리가 독립적인 확률을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이 y는 확률을 발생시키지 않죠. x가 이렇게 0이든 1이든 2가 정해지면 y는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요놈 전체 확률을 구성할 때는 요 y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요놈이 4분의 1이 되어지고 자, 요놈은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니까 이 컨비네이션 2C1에다가 2분의 1의 제곱이는 요놈이 4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우린 요놈을 2분의 1로 적을 수 있고 요놈의 의미는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두 번 다 앞면 나올 확률이니까 이 컨비네이션 2에다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요놈이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놈 역시도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만들면 되죠. 자, 이렇게 자, 요놈 x, 요놈 y. x가 취할 수 있는 변수는 0하고 자, y를 여기다 적어야죠. 0하고 1하고 2가 되고 y는 0하고 1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0, 0일 때 확률 4분의 1이죠. 그 다음 0, 1일 때 확률, 이런 확률 없죠. 그리고 1, 0일 때 확률 이것도 없고 1, 1일 때 확률은 있죠. 2분의 1. 그리고 2, 0일 때 확률은 4분의 1 있죠. 그리고 2, 1일 때 확률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놈 1. 자, 요놈은 F2, F1X라고 우리가 적고, 더하면 2분의 1이죠.
행을 더하면 2분의 1이죠. 자, 요놈은 f의 2y라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렇게 더하면 4분의 1, 더하면 2분의 1, 더하면 4분의 1. 자, 이렇게 합하면 1, 이렇게 합하면 1. 자, 이렇게 돼야 결합 확률 분포표가 이런 식으로 뭐가 됐다? 완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이제 또 65번도 상당히 자, 복잡한 문제인데, 자, 요 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볼펜을 만드는 회사가 A사, B사, C사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있는데, 자, A사 제품이 3개 있고, 자, B사 제품이 2개 있고, 자, C사 제품이 3개 있을 때에, 자, 요번에는 임의로 4개를 선택한다라고 했답니다. 몇 개를 선택한다? 4개를 선택한다. 자, 임의로 4개를 선택했을 때에 요 확률 변수 X는 A사 제품 개수라 표시했고, 확률 변수 Y는 B사의 제품 수라고 표시했을 때에, 자, 이와 같이 확률 변수가 2개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에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를 구하고, 또 요 결합 확률 분포에서 영역 A를 만족하는 점들에 대응하는 확률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요 확률 변수 X를 결정해주고 확률 변수 Y를 일단 우리가 결정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총 4개의 볼펜을 그쵸 뽑는 건데, A사 제품의 개수는 빵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데, 4개는 A사 제품이 총 3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B사 제품은 0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죠. 자, 3개는 안 되죠. B사가 총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조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X, Y 이제 순서상을 만들면 요 동네가 4개, 요 동네가 3개니까 총 12개가 나오는데 다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X의 개수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Y의 개수를 더해가지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요 놈을 염두에 두게 되면 그렇죠, 몇 개는 줄어들죠. 자, 그럼 일단 하나 짝을 지읍시다. 0,0을 짝을 지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F의 0,0을 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은 0,1일 때 확률을 구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 0,2일 때 확률도 구해야죠. 자, 그 다음 1,0일 때 확률 1, 0, 그 다음 1,1 1,1일 때 확률도 구해야 되고, 자, 그 다음 1,2일 때 확률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 자 2,0일 때 확률 구해야죠. 그 다음 2,1일 때 확률, 그 다음 2,2일 때도 가능하죠. 더해서 3 안 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은 뭐다? 3,0 가능하고 3,1 별로 없어지는 것도 없죠. 그죠? 3,2만 안 되고 다 되네요. 그쵸? 그래서 총 여기에 5개, 여기에 6개, 총 11개의 확률을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의 이제 확률을 우리가 선생님 이제 몇 개만 보이고 이제 결과는 우리 바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이라는 것은 A사 빵개, B사 빵개면 총 8개에서 4개를 선택할 때에 A사 빵개, B사도 빵개면 C사에서 몽땅 다 어떻게 다 뽑아야 되는데, 요 경우는 안 생기죠. 다행이네요. 왜냐면 요 놈이 빵이고 요 놈이 빵이면 C사에서 4개 다 뽑아야 되는데 C사의 제품이 그쵸 3개밖에 없으니까, 자, 내용적으로 0,0도 안 생긴다. 하나 줄었죠.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0, 1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총 8개에서 4개를 뽑을 때에, 자, A에서는 빵개, B에서 1개 뽑았다는 거죠. B에서 1개 뽑으면 남아있는 3개는 몽땅 C에서 뽑아줘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8C4를 계산하는 방법은 4팩, 4팩분의 8팩으로 계산한다겠죠? 그러면 요놈 약분하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자, 4, 3, 2, 1은 요거 없어지고 4, 3, 2, 1이 되니까 8하고 8하고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그쵸? 요놈이 70이 되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제 분모는 다 70이죠. 70분의 요놈이 요놈이고 요놈 1이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놈도 우리 한번 요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는 8C4니까 동일하게 70이고, 요 분자는 빵개 2개니까 여기 2개 뽑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B사에서 2개 뽑고 C사에서 2개를 뽑아야 되니까 요놈은 70분의 1 되고 3 되니까 요놈이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해볼 수 있겠죠. 자, 요 놈도 70분의 해보면 3이 되고, 1,1일 때는 70분의 요 놈이 18이 되어지고, 1,2일 때는 70분의 요 놈이 뭐가 된다? 9가 되어진답니다. 2,0일 때도 70분의 요 놈이 9가 되어지고, 2,1일 때는 70분의 요 놈이 18이 되어지고, 2,2는 70분의 3이 되어지고, 3,0은 70분의 3이 되어지고, 3,1은 70분의 뭐가 된다? 2가 되어진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자, 요 계산들은 여러분 몫이죠. 선생님이 해줄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쫙쫙쫙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요놈 X, 요놈 Y. X가 취할 수 있는 게 0하고 1하고 2하고 3. Y가 취할 수 있는 거는 0하고 1하고 2죠. 이렇게. 자, 0, 0은 안 생기다 겠죠. 자, 0, 1일 때는 70분의 2. 70분의 2. 0, 2일 때는 70분의 3. 70분의 3. 자, 1, 0일 때는 70분의 3. 자, 1, 1일 때는 70분의 18. 1, 2일 때는 여기 70분의 9. 자, 2, 0일 때는 70분의 9. 2, 1일 때는 70분의 18. 2, 2일 때는 70분의 3. 3, 0일 때는 70분의 3. 3, 1일 때는 70분의 2. 3, 2는 안 생기죠.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일단 요놈을 F1X라 하고 요놈을 F2Y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자, 요렇게 쭉 더하면 요놈이 70분의, 그렇죠? 15가 되죠. 요렇게 행을 딱 더하면 70분의 요놈이 40이 되고, 요놈 3행을 쭉 더하면 70분의 요놈이 15가 되죠. 요놈 다 합하면 70분의 70이니까 1 되는 거 맞죠? 이제 열을 쭉 더하면 70분의 5. 요렇게 쭉 더하면 70분의 요놈이 21에다가 요놈이, 그쵸? 3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놈도 70분의 30. 요놈은 70분의 뭐가 된다고. 요렇게 합해도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XY의 뭐다? 결합 확률 분포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놈을 함수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은, 함수로 표시하는 게 여러분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결합 확률 분포표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는 이 표로 표시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특정 이제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요 A라고 하는 것이 두 놈을 더해가지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자, 가능한 점은 0,0은, 그쵸, 0,0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쵸? 두 개를 더해서 2보다 작은데 0,0은 안 되고, 0,1 되고, 자, 0,2도 되고, 0,3도 되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지금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분은 그냥 0,0 써도 괜찮은데 어차피 0 될 거니까 0,0, 0,1, 자, 0,2. 그쵸? 그리고 0,3은 안 되죠.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러면 끝이고, 1,0, 그 다음 1,1 가능하죠. 1,2부터는 안 되죠. 그리고 2,0이 가능하죠. 2,1부터는 안 되죠. 2보다 작거나 같다니. 그래서 요놈이 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역 A에 포함되는 점, 그쵸? 영역 A에 포함되는 점들에 대응하는 확률들의 합을 구하라. 자, 이 말은 요놈 확률을 구하라인데, 요놈은 0이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쵸? 의미가 없고, 0,1일 때는 70분의 2, 0,2일 때는 70분의 3, 그쵸? 1,0일 때는 70분의 3, 1,1일 때는 70분의 18, 그리고 2,0일 때 확률. 그러니까 요놈 놈들의 확률들을 다 더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놈이 0에다가 70분의 1은 공통은 뭐 있고, 요놈 2 더하기 3, 2, 3, 그리고 18, 그 다음 9죠. 그죠? 9. 자, 요렇게 더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70분의 요놈을 몽땅 더하면 얼마다? 요놈이 8이고, 그렇죠? 8에다 28 더하면 26에다가 9를 더하면 요놈이 35가 되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확률은 얼마가 된다? 이와 같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XY의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있어서 결합 확률 분포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조건부 기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자, 오늘은 조건부 기대값, 조금 심화된 내용인 조건부 분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공대생이거나 또는 임용시험을 우리가 대비한 학생이라고 하면 조건부 분산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조건부 기대값만 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통계학과 관련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학생이라고 그러면 조건부 분산까지 다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오늘은 조건부 기대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부했죠. 자, 그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피니션 21에 보니까 조건부 기대값이라 나와 있는데, 자, 이 조건부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y의 기대값이라 했는데 이게 뭐가 단서가 붙어 있죠. x가 x로 주어졌을 때의 y의 조건부 기대값,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는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이산형인 경우에는 시그마가 나오고 네모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 붙는 게 일종의 확률, 그렇죠?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가 여기에 따라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구조가, 자, 네모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산형인 경우에는 시그마 네모 확률 밀도 함수 붙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틀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자, 조건부 확률 변수에 우리가 이제 이 조건부 기대값을 구하라 했을 때도, 자, x가 x로 주어졌을 때의 y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쨌든 요놈이 y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y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그마 다음에 시그마 y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온다? 요놈이 y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y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y의 기대값인데 이게 x 이꼴 x로 주어진 y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종의 요 확률 변수, 조건부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이 확률을 나타내는 일종의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y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시그마 y에다가 y 곱하기 뭐였죠? 확률 밀도 함수인 fy였죠. 그렇죠? 여기 fy가 왔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합형인 경우에는 시그마 y에다가 y 곱하기 y2y라는 거죠. 이렇게 y의 주변 밀도 함수를 가져왔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기에서 기대값을 구하라는데 요 정의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y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y가 오는 건 맞는데 여기에 이 y에 대응하는 확률이라 하는 것은 조건부 기대값에서는 조건부 확률 변수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 놈에 대응하는 확률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연속형도 마찬가지랍니다. 시그마 대에서는 인테그랄이 들어가고 요 놈이 y니까 y에 관한 적분으로 가져가면 되고, y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y가 오는 거는 맞는데 대응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조건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fy/x라고 이렇게 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fy/x의 정확한 정의는 뭔가? 요놈은 f1x분의 fx, y라고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놈이 지금 요놈인데, 그쵸? 요렇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요렇게 요 공식을 이용해서 fy와 x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대응하는 뭐가 나온다? 기대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확률 변수 x하고 y가 서로 뭐인 경우, 독립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확률 변수 x, y가 독립이게 되면 자 x 이꼴 x로 주어졌을 때 y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시그마 y, y 곱하기 f, y바 x라 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에서 자 우리 계속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요 놈이 뭐죠? 요 놈이 f1x분의 fx, y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확률 변수 x와 y가 서로 독립이면 확률 변수 x, y가 서로 독립이면 요 놈이 뭐와 같냐면 자, 여러분들 요놈 아시죠? fx, y라는 요 놈이 f1x 곱하기 f2y하고 똑같죠, 요 놈이. 자, 뭐가 되면 x와 y가 서로 독립이면 fx, y는 f1x 곱하기 f2y하고 똑같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f1x, f1x를 약분시켜 버리면 자, 요놈은 나중에 하고 자, 요놈 먼저 봅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시그마 y에다가 y 곱하기 f2y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시그마 y에 y 곱하기 y2y란 f2y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죠? 그렇죠. 결합 확률 그렇죠? 분포에서 y의 평균화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확률 변수 x, y가 서로 독립이면 자, x가 x로 주어졌을 때의 y의 기대값은 그냥 y의 기대값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x, y가 서로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고 그랬죠. 종속 관계가 아니고 이와 같이 서로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면 각각의 그쵸 우리가 사상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는 각각의 사상 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즉 각각의 확률 변수가 그쵸 확률 변수의 어떤 확률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서로 간에 독립이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x를 전제로 했을 때의 사상 y 그쵸 여기서 확률 변수 y 우리가 사상으로 말하면 사상 x가 일어났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의 y가 일어날 그쵸 이 y가 일어날 확률 내지는 여기서는 말하면 여기서는 기대값이 x를 전제로 했다는 것이 이 y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뜻이죠.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x를 전제로 하나만 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x, y가 서로 독립인 경우는 x 이꼴 x로 주어졌을 때 즉 여러분 알기 쉬운 표현을 하면 x를 전제로 했을 때의 확률 변수 y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그냥 확률 변수 y의 기대값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 독립이니까 요 놈을 전제로 했다는 말이 전혀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요 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에서 연속형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x가 x로 주어졌을 때 y의 기대값이라 하는 것은 x가 x로 주어졌을 때 이 y의 기대값이라 하는 것은 자, 이 y의 기대값이 하는 것은 결국 자, y의 기대값이니까 여기가 y 오는 거 맞고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제 fy가 x가 오고 연속형이니까 자, 인테그랄이 붙고 그리고 여기에 dx 그죠? dy y의 조건 그죠? y의 조건부 기대값이니까 여기 dy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자,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요 놈도 x, y가 서로 독립이니까 우리가 또 요 놈을 이렇게 할 수 있죠. fy바 x라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공식대로 적어보면 f1x분의 fx, 뭐가 된다. 자, y가 되어지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요 놈이 뭐와 똑같냐면 요 놈이 f1x 곱하기 f2y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f1x, f1x를 약분시켜 버리면 결국 남는 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y 곱하기 f2y dy가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요 놈은 정확하게 뭐의 기대값이죠? 그렇죠. 연속형에서 소위 y의 기대값을 구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속형인 경우에도 x, y가 서로 독립이면 x가 x로 주어졌을 때의 y의 기대값은 그냥 y의 기대값하고 똑같다. 즉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y하고는 서로 독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준다 안 준다, 확률 값에 영향을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요 x를 전제로 하나하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케이스에 우리가 이 조건부 기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2번의 경우에도 그렇죠? 문자만 바뀌어 있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를 바가 없죠. 즉, 그죠? x 이꼴, 그죠? 자, y 이꼴 y로 주어진 x의, 그죠? 요 놈의 조건부 기대값.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이렇게 생겨먹는 게 조건부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이산형인 경우에는 요 기대값 표시를 x의 기대값인데 y 이꼴 y로 주어진 상태에서의 x의 기대값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요놈도 x의 기대값이니까 시그마 x가 되고 x의 기대값이니까 여기가 x가 오고 대응하는 확률이 이제 조건부 분포이기 때문에 자, 요놈을 요렇게 우리가 조건부 밀도 함수를 요놈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연속형인 경우에는 y 이꼴 y로 주어졌을 때에 x의 기대값이 연속형인 경우는 요놈이 시그마가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x가 오고 fx 바 y가 오고 dx가 된다는 거. 자, 요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요런 경우도 x, y가 서로 독립관계의 요 확률 변수가 독립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는 우리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놈이 결국 이에 그렇죠? y 이꼴 y로 주어졌을 때 x의 기대값은 앞에와 똑같은 방법을 하면 그냥 x의 기대값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놈이 이산형이든 연속형이든 상관이 없이 y를 전제로 한 x의 기대값은 결국 x의 기대값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의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04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죠. 자, 104번 문제 납니다. 104번 문제. 자, 그럼 보니까 xy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자, 즉 fx, y가 2라고 주어졌답니다. 자, xy 범위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자, 이렇게 줬을 때에 자, 거기에 y 이꼴 y가 주어졌을 때에 y 이꼴 y가 주어졌을 때에 자, x의 조건부 기대값 을 구하라겠답니다. 그 어쨌든 x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시를 x를 여기다 먼저 적고 그 전제가 y 이꼴 y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x의 조건부 기대값을 x 바 y 이꼴 y로 이렇게 표시한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어쨌든 x의 기대값이고 여기에 분포가 지금 연속 분포이기 때문에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리고 연속 분포인데 x의 기대값이니까 여기 x가 오고 여기에 대응하는 확률을 적어주면 되는데 지금 y 이꼴 y로 주어졌을 때의 x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요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은 fx 바 y라는 걸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요놈을 x에 관해서 적분해 주면 된다. 그럼 우리가 요놈을 계산하려면 먼저 뭘 계산해야죠? 요놈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fx 바 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요놈은 우리가 f2y 분의 fx, y로 계산한다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은 나와 있는데 또 요 놈을 모르죠. 그렇죠? 그럼 요 놈을 또 따로 계산해야죠. 그렇죠? f2y라는 것은 y의 주변 밀도 함수죠. 그럼 y의 주변 밀도 함수
구하는 방법은 자,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y라는 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x에 관해서 y가 아니죠. x에 관해 적분하게 되면 y의 주변 밀도 함수가 나온다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x의 범위가 0에서 y 사이니까 0에서 y 사이 fx, y가 2가 되니까 요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요놈은 여러분 계산해보면 요놈이 2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요놈이 2y니까 여기에 2y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여기에 2y가 들어가고 여기가 2니까 요놈이 2랍니다. 요놈은 2y랍니다. 그럼 결국 요놈의 결과는 뭐가 된다? 2y분의 2가 되니까 요놈이 y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놈에다가 이제 y분의 1을 지부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자, x에 관한 적분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실제 x의 범위는 0에서 y까지를 바꿔주면 되죠.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x가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는 게 뭐다? 지금 y분의 1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y분의 1. 그리고 dx. 자, 요 놈을 우리가 x에 관해 적분한다 이라는 것은 요 x가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고, 자, 요 y분의 1은 상수 취급하니 그대로 쓰면 되고, 요놈이 0에서 어디까지? 요놈이 y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 대신에 y를 집어넣으면 y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 y하고 y제곱을 하나 약분해버리면 결국 남는 게 2분의 1 y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y = y로 주어서 쓸 때 x의 조건부 기대값은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y가 취할 수 있는 전체 범위는 0하고 1 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요 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y를 전제로 한 x의 기대값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요 놈이 x의 기대값이니까 여기에 x가 와야 되고, 요 놈에 대응하는 확률은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부 분포에 나타나는 일종의 요 확률 밀도 함수는 그 계산의 정의가 f2y분의 fx, y인데 요 놈은 문제에서 2라고 주어졌죠. 그런데 요 f2y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즉 y의 주변 밀도 함수를 구하려면 결합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이 결합 확률, 그렇죠? 결합 확률 요 밀도 함수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요 놈이 바로 y의 주변 밀도 함수인 2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 2y를 집어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y분의 1 나오고 요 놈을 다시 여기다 집어해서 x에 관해 적분해서 결과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